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테슬라 8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문입니다. 전에 일론 머스크가 기가 베를린에서 세미트럭을 생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좀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세미트럭을 개발하고 판매할 관리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기가 네바다에서도 세미트럭 공장이 지어지고 있지만 유럽에서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가 베를린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죠. 다음으로 사이버 트럭이 캐나다와 멕시코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이제 고급 면세품이 돼서 가격이 13,700달러나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6월 13일 주주총회에서 다른 나라에서의 사이버 트럭 판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에 사용되는 4680 배터리는 요새는 이제 건식 양극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앤디님이 말하는 것처럼 건식 양산에 성공해서 수율이 잡히면 모델3 양산 지옥을 탈출할 때의 흐름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말대로 된다면 사이버트럭은 4분기 정도의 수익 전환될 것 같네요. 그리고 9월에 LG 엔솔로부터 4680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 LG 엔솔에서 오창에서의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합니다. 퍼즐이 점점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판매에 관해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중국을 빼놓을 수 없겠죠. 중국 판매량이 매우 강력합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7월 기가 상하이에서의 생산량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면서 이는 8월에 강력한 판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 현재 나오고 있는 판매량을 보면 강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7월에는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가 전년 동기 대비 50에서 60% 정도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네요. 중국 판매 데이터를 보면 지난주에 15,500대를 판매하며 강력함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작년 중국 누적 판매량을 따라잡기까지 5,700대가 남았는데요. 지난주 영상에서는 7,000대 남았다고 했었죠. 이 그래프는 각 분기에 주차별 중국 보험 등록 대수인데요. 여기서 연두색을 보시면 7주, 8주 차는 차가 많이 팔려서 높기 때문에 5,700대를 따라잡는 것은 빠르면 9, 10주 차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9월 둘째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국 추석 명절이 9월 셋째 주니까 둘째 주에 그런 호재가 터졌으면 하네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녹록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미국에서 1.99%짜리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면서 차량을 판매하고는 있지만 모델 3의 재고는 아직도 높고 모델 Y의 재고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공화당원의 71%가 전기차를 사지 않겠다고 했고 민주당원은 17%만 사지 않겠다고 한 걸 보면 확실히 민주당원들이 전기차에 대해 우호적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정치적 역풍으로 판매량이 생각보다 안 올라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여지가 있지만 유럽은 정말 암울한 것 같습니다. 1, 2분기에도 판매량이 안 좋았는데 3분기도 작년보다 더 안 팔린다고 하네요. 유럽은 중국이나 미국보다는 판매량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판매 호조가 유럽 판매 부진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리 블랙은 3분기 인도량 예상을 약 46만 대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엔 공장 업그레이드로 인해 43만 5천 대를 기록한 것보다는 확실히 낮습니다. 저는 48만 5천 대도 가능하다고 봤었으나 분위기가 낙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지금은 47만 대에 근접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제 에너지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가팩이 호주에서 또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정말 많이 나오죠? 여기서 약 2,700억 원 규모의 메가팩 계약을 수주했고요. 거기에 다시 호주 퀸즐랜드에서 1조 원 규모의 메가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빨리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완공되었으면 하네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상기시키자면 모건 스탠리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 메가팩토리 40기가와트시가 완공되면 자동차 100만 대 팔아서 남기는 영업이익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가동해서 3개 분기 동안 생산한다고 하면 75만 대의 자동차를 더 파는 느낌이 되겠죠? 다음으로 슈퍼차저 소식인데요. 차지맵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유럽에서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차지맵이 어디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지 알려주는 사이트인 것 같은데요.
차지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 위치를 알 수 있게 되고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깔아놓은 인프라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닛산이라는 차량이 앞으로 북미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 또한 매우 조금이지만 이익 측면에 도움이 되겠죠. 이번엔 할리우드에 짓고 있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이자 극장, 식당의 역할을 하는 곳의 공사 현황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 이 할리우드 식당에서 채용 공고를 냈고 내년 초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엔 FSD와 로보택시 관련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8월 9일에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를 대상으로 새로운 FSD 구매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아예 사는 게 아니라 3년간 사용하는데 $5,000를 지불하는 것인데요. 모델 3나 모델 Y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FSD가 월 $99면 3년 동안 $3,564가 드는데 거기에 슈퍼차저 무료 이용권이 있으니까 이 요금으로 뽕을 뽑으려면 한 달에 $40 정도 슈퍼차저를 이용해야 합니다. 장거리 이동이 많으면 괜찮겠네요. RBC 애널리스트는 FSD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월 $99에서 더 낮추게 되면 FSD 채택률이 높아져서 자율주행 데이터 쌓이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도 증가할 것이며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FSD 라이센싱 하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월 $99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만 더 낮아지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항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비용이었다면 FSD의 채택률이 높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안전성인데요. 게리 블랙이 분석하기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99.99%로 올라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99.99%라는 것은 1만 마일당 한 번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645마일당 한 번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99.84%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구글의 웨이모는 참고로 33,679마일당 한 번 개입을 해서 99.997%라고 말하네요. 웨이모가 좋은 것보다는 제한된 환경에서 주행하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는 개입당 마일을 한 15.5배 정도 높여야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 트윗에서 8월 말까지 개입당 마일을 2배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향후에 GPU를 더 많이 사들인다면 점점 로보택시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엔 우버의 CEO가 등판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버가 테슬라의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 소유주가 자신의 차량을 로보택시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모두가 출근할 때 본인도 출근할 텐데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로보택시를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가 첫 번째 논리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단 나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량이 한 대만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만약 테슬라 차를 타다가 새로운 테슬라 차를 하나 더 사고 전에 쓰던 차를 로보택시로 활용한다면 다른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로 낯선 사람이 본인 차량을 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승객이 내 차를 깨끗이 탈지 안 탈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도 만약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자기가 끄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자동 살균 시스템 특허를 전에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차량이 나온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근거는 탑승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회사의 역량과 다른 회사 벤치마크 등에 따라 달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지언정 주요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에 트럼프와 머스크가 X에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테슬라 기업에 대해 크게 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포부가 드러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보자면요. 태양광을 통해 얻은 에너지로 메가팩, 파워월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충전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도 있고 전기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 머스크의 계획이라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투자 계획 논의가 8월 22일에 있을 수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화재가 핫한 이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차량 충전을 하다가 불이 나서 140여 대의 차량이 불에 탄 사건이 있었죠. 사실 스프링클러나 소방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이 전기차 때문이라는 쪽으로 사건이 몰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소이어 메릿이 말하기를 전기차가 휘발유차나 하이브리드보다 더 자주 불이 붙는다는 주류 미디어 내러티브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쪽과 같이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 차량의 경우에는 파란색 막대인데요. 불이 한번 나기까지 주행한 마일 수가 회색인 미국 평균 차량의 화재 한 건당 주행 마일 수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라고 하네요. 네, 이상으로 이번 주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